순자와 경수의 결혼설이 축하로 번지던 순간 나는 솔로 30기 뒤편에서는 전혀 다른 폭풍이 터졌다. 겉으로는 현실 커플의 달콤한 미래가 보였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는 순자를 둘러싼 집단 따돌림 의혹 새벽까지 이어진 걸스토크, 그리고 뒤늦게 터진 사과와 배신 논란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가장 먼저 시청자들을 흔든 것은 순자와 경수의 현재였다. 방송이 끝난 뒤 최종 커플을 넘어 실제 연인으로 이어진 사람은 사실상 순자와 경수뿐이라는 반응이 커졌다. 경수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4만 명을 넘었고 순자의 계정은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두 사람을 향한 관심은 더 뜨거워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조만간 결혼까지 가는 것 아니냐며 축하를 보냈다. 그러나 바로 그 축하의 뒤편에서 순자가 촬영 당시 어떤 시간을 견뎠는지가 드러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옮겨붙였다. 논란의 핵심은 촬영장 안에서 순자가 심한 소외감과 압박을 느꼈다는 주장이다. 트랜스크립트 속 이야기에서는 순자가 방 안에서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고 대화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옥순 영숙 정의로 이어지는 이른바 걸스토크 라인이 순자와 경수의 관계를 두고 부정적인 말을 나누었다는 장면이 가장 큰 분노를 불렀다. 순자가 방에 들어오면 대화가 끊기고 밤이 깊어진 뒤에도 벽 너머로 들릴 만큼 큰 목소리의 대화가 이어졌다는 내용은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감정 싸움 이상의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새벽 5시까지 이어졌다는 걸스토크 의혹이었다. 그 시간 동안 순자와 경수의 관계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의 말이 오갔고 순자는 그 분위기를 홀로 견뎌야 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결국 순자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몸 상태까지 무너져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논란은 더 커졌다. 더 안타까운 것은 순자가 그 순간에도 촬영 분위기를 망칠까봐 자신의 고통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경수 역시 방송이 나간 뒤에야 그 내막을 알게 되었다는 흐름으로 전개되며 대중은 두 사람의 로맨스를 축하하는 동시에 순자가 견뎌야 했던 시간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 사태에 불을 붙인 것은 선배 기수 출연자들의 리뷰였다. 28기 광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28기 정희가 진행을 맡고 28기 영자와 29기 영자가 게스트로 참여한 리뷰 방송이 공개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30기 내부에서 벌어진 걸스토크 장면을 단순한 수다로 보지 않았다. 특히 28기 영자는 순자를 향한 말들이 인간적으로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분노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당장 내 앞에서 똑바로 말해 보라고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시청자들의 답답함을 대신 터뜨렸다. 28기 정의 역시 남을 깎아내려 자신이 돋보이려는 방식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누군가의 관계를 흔들고 누군가를 작게 만들면 자신이 원하는 남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 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 발언 이후 온라인 반응은 거세졌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예능의 갈등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한 사람을 고립시키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 뒤 영숙의 사과문이 등장했다. 트랜스크립트에 따르면 영숙은 5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녀는 촬영 당시 자신이 이기적이고 미성숙했으며 경쟁심과 감정에 휘둘렸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희 역시 같은 날 사과문을 올리고 순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용서를 구했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반전은 순자의 태도였다. 순자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특히 영숙이 단체 대화방을 나간 뒤 가장 먼저 걱정한 사람이 순자였다는 대목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자신이 상처받은 상황에서도 상대의 안위를 먼저 살폈다는 이야기 때문이다. 영숙이 느꼈다는 허탈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자신이 상처 준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단순한 미안함을 넘어 부끄러움과 충격을 느꼈다는 흐름이다. 이 지점에서 순자는 피해자의 위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에게 인간성의 차이를 보여준 인물로 그려졌다. 반면 옥순을 둘러싼 반응은 더 차가웠다. 영숙과 정희가 사과한 뒤에도 옥순은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계정을 다시 열었을 때 영숙의 존경 소감에는 반응을 보였지만 순자와 경수의 계정은 언팔로우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대중의 분노는 다시 커졌다. 순자를 제외한 다른 여성 출연자들과의 연결은 유지하면서 순자만 끊어낸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 논란을 키웠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끝까지 순자를 배척하는 태도로 받아들였다. 영자 논란도 큰 축이었다. 방송 초반 영자는 순자의 옆을 지키며 위로를 건넨 인물처럼 비쳤다. 순자 역시 5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영자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힘든 시간 동안 버팀목이 되어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5월 29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영자는 전혀 다른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고 그냥 넘기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순자의 고통을 곁에서 본 사람의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시청자들은 영자가 순자의 눈물과 고통을 가까이서 봤다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고 반응했다. 누군가를 직접 공격한 사람뿐 아니라 고통을 보고도 가볍게 넘기는 방관자의 태도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영자는 따뜻한 룸메이트라는 이미지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이미지로 급격히 흔들렸다. 이번 논란이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만 끝나지 않고 방관과 침묵의 문제까지 확장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옥순과 영호의 결별설도 트랜스크립트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한다. 두 사람은 최종 선택에서 서로를 향해 진심을 보이며 현실 커플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방송 이후 돌연 결별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상견례설, 임신설, 부모 반대설까지 여러 소문이 퍼졌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옥수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 의혹들을 부인하며 결별 이유는 해외 출장과 스케줄 문제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대중은 몇 달이 지난 뒤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남겼다고 반응했다. 영호가 울산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 의사라는 점도 의혹을 키웠다. 지역 사회의 평판이 중요한 직업인 만큼 옥순을 둘러싼 논란이 영호의 병원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호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존경 라이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위장이별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물론 이것은 트랜스크립트와 온라인 반응 속에서 제기된 추론일 뿐 확정된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두 사람의 결별을 단순한 이별로 보지 않게 된 것은 분명했다. 마지막으로 순자의 과거 이야기가 등장하며 전체의 서사는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전환된다. 순자의 본명은 이다은으로 소개된다. 트랜스크립트는 그녀의 단단한 내면을 이해하려면 16년 전 2010년 겨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당시 김천여고 3학년이던 19세의 이대훈은 또래 친구들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시기에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병든 할머니를 돌보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그 외로움 속에서 그녀가 붙잡은 것은 시였다. 그녀는 밤마다 글을 쓰며 자신의 상처를 견뎠고 고등학교 시절 첫 시집인 생각하면 눈시울을 세상에 내놓았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녀의 재능과 효심에 감동해 시집 발간을 도왔고 작은 출판 기념회까지 열어주었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2010년 2월 매일신문에 실린 김승현 시인의 글에서는 이다은을 진흙탕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에 비유했다는 대목이 소개된다. 이 표현은 지금의 순자를 설명하는 상징처럼 다시 소환된다. 이 이야기가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순자가 단순히 참기만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는 촬영장 안에서 불편한 분위기를 느꼈고 몸이 무너질 만큼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서사의 중심에 있었지만
끝까지 상대를 향해 같은 방식으로 맞서지 않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작게 만들려 할수록 순자는 더 조용히 버텼고, 누군가가 관계를 흔들려 할수록 경수와의 진심은 더 선명해졌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진심의 결과로 바라보게 되었다. 결국 순자와 경수의 결혼설이 뜨거워질수록 반대로 걸스토크 논란에 휘말린 사람들의 선택은 더 냉정하게 비교된다. 팔로워 4만 명을 넘긴 경수와 10만 명을 넘긴 순자가 축복의 중심에 선동한 옥순과 영숙정의 영자에게는 각기 다른 방식의 해명과 비판이 따라붙었다. 영숙과 정희는 5월 30일 사과를 통해 고개를 숙였고, 순자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며 논란의 흐름을 다른 차원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영자의 5월 29일 인터뷰와 옥순의 언팔로우 논란은 여전히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불씨로 남았다. 이 사건은 연애 예능이 보여주는 감정의 민낯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다시 확인시켰다. 사랑을 찾겠다는 공간에서도 질투와 비교가 커지면 사람은 쉽게 잔인해질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누군가는 끝까지 품격을 지킬 수도 있다. 순자가 남긴 인상은 바로 그 차이다. 2010년 19세의 이대은이 씨로 외로움을 견뎠던 시간과 30기 촬영장에서 순자가 침묵 속에 상처를 견딘 시간은 서로 닮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진흙 속에 연꽃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기억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의 결말은 더 선명하다. 남을 깎아내려 자신이 올라가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대중의 심판 앞에 섰고, 상처를 입고도 사람을 품은 순자는 오히려 가장 강한 존재로 남았다. 경수가 순자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과 성품을 알아본 선택이었다는 반응도 그래서 나온다. 나는 솔로 30기 논란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결국 이것이다. 카메라 앞에서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람의 태도다. 누군가를 밀어내는 말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오고 상처를 견디며 품격을 지킨 사람은 결국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이긴다.